이 비디오에서는 포토샵의 포토 멀지 기능을 통해 여러 사진을 손쉽게 결합하여 파노라마 이미지로 만드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프로세스를 통해 카메라로 캡처하는 것보다 더 넓고 긴 이미지를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확대 인쇄에도 매우 높은 해상도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현재 어도비 브릿지가 열려 있는데요. 라이트룸과 포토샵에서 시작하는 방법도 살펴볼 것입니다. 먼저 몬타나주 뷰트의 노천 광산을 촬영한 7장의 사진을 병합해 보겠습니다. 이 7장의 사진을 보면 콘텐츠가 많이 겹칩니다. 파노라마 사진의 경우 프레임이 25%에서 40% 정도 겹치도록 촬영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한 곳에서 사진을 촬영하고 렌즈의 초점 길이를 동일하게 유지하도록 합니다. 즉 사진을 촬영할 때 확대하거나 축소하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최대한 카메라 레벨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삼각대를 사용하면 간편하지만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브릿지에서 첫 번째 사진을 클릭한 다음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마지막 사진을 클릭해 모두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도구에서 포토샵, 포토 멀지를 선택합니다. 브릿지가 아니라 라이트룸에서 작업하는 경우 사진들을 선택하고 하나를 마우스 오른쪽 버튼으로 클릭한 다음 응용 프로그램에서 편집을 선택하고 포토샵에서 파노라마로 병합을 선택합니다. 또는 포토샵에서 작업하는 경우 파일 메뉴에서 자동화, 포토머지를 선택합니다. 세 옵션 중 어느 것을 선택해도 포토머지 대화 상자가 표시되고 여기에서 표시된 파일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레이아웃 옵션을 선택합니다. 사진들을 매끄럽게 연결할 수 있도록 다양한 사진을 정렬 및 왜곡하는 방식이 제공되는데요. 장면 중간에 피사체가 있고 장면이 건물처럼 비교적 평범하다면 카메라로 파노라마에 들어갈 측면 프레임을 캡처할 때 카메라 각도를 피사체에 맞춥니다. 원근 옵션을 선택하면 이 원근 왜곡을 위해 측면 사진을 교정합니다. 그러나 장면 중간에 피사체가 없거나 촬영자를 중심으로 장면이 펼쳐져 있다면 이 원근 옵션이 아니라 원통형 옵션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구형 옵션을 선택하면 사진을 구형으로 연결하는데 360도 파노라마에 가장 적합합니다. 어떤 옵션을 사용해야 할지 모를 경우 자동 옵션을 선택하면 포토머지는 사진을 분석하고 메뉴에 있는 3개의 옵션 중에서 가장 적합한 것을 선택합니다. 결과가 만족스럽지 않다면 다른 옵션을 사용해 봅시다. 이제 콜라주와 위치 변경 옵션은 사진을 늘리거나 왜곡하지 않으므로 완벽한 결과를 얻을 수는 없습니다. 이 두 옵션은 창의적인 콜라주 작업을 위한 것입니다. 이 경우 원통형을 선택하고 이미지 혼합을 선택하면 사진의 가장자리가 자연스럽게 연결됩니다. 광각 렌즈를 사용하여 사진의 모서리가 어둡게 나타나는 사진을 촬영하는 경우 비네팅을 제거하고 렌즈 왜곡을 교정합니다. 확신이 없을 때는 이 상자들에 체크 표시합니다. 이제 확인을 클릭하면 포토머지가 실행됩니다. 이와 같이 하나의 세로 또는 가로 스트립 사진을 병합하거나 여러 사진을 행렬 모양으로 병합할 수 있습니다. 병합할 사진의 수가 많으면 파일의 크기도 증가하고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메모리 양도 증가합니다. 레이어 패널을 보면 각 사진은 해당 레이어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필요할 때마다 정렬 및 왜곡한 다음 서로 혼합할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이 기능은 아주 뛰어납니다. 저는 이 툴에 고무되어 있죠. 이제 각 레이어를 개별적으로 켜면서 각 사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맨 위에 레이어 눈동자 아이콘을 Alt 또는 옵션을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나머지 레이어를 끕니다. 이 왼쪽 사진 중에서 실제로 사용되는 것은 이 부분입니다. 이는 포토샵의 레이어 마스크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 마스크에서 검은색은 꺼져 있는 것이고 흰색은 켜져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레이어를 Alt 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합니다. 이렇게 다음 레이어를 차례로 클릭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Alt 또는 옵션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모두 켭니다. 이러한 레이어 마스크가 만들어진 이유를 살펴보기 위해 메뉴의 이 레이어를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클릭하여 잠시 비활성합니다. 그러면 왼쪽의 사진이 다음 사진 위에 놓여지게 됩니다. 한 사진은 다른 사진보다 약간 더 어둡게 되어 있어 가장자리 이음매가 매끄럽지 않은데요. 포토머지 대화 상자에서 혼합 옵션을 선택하면 포토샵에서는 서로 연결된 지점을 거의 알 수 없을 정도로 분할 영역을 결정합니다.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다시 클릭하여 레이어 마스크를 다시 켭니다. 여기를 보면 가장자리가 마법처럼 서로 자연스럽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자연스럽게 혼합되는 파노라마를 제작하기 위해 사진 촬영 시 준수해야 하는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죠. 자동 초점이 아니라 수동 초점을 이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해야 샷을 촬영할 때마다 일관된 초점이 유지되죠. 마찬가지로 필드 심도 또는 조리개는 물론이고 가능한 한 노출까지도 일정하게 유지하고 가능한 수동 노출 모드에서 촬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조리개 우선순위를 이용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흰색 균형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자동 흰색 균형 모드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이미지를 마무리하기 위해 위쪽과 양쪽을 잘라 되도록 많은 물이 사진에 포함되도록 합니다. 이 아래쪽에 있는 빈 곳은 더 많은 물로 채울 것입니다. 자르기 툴을 선택한 다음 클릭하고 가장자리에서 안쪽으로 드래그합니다. 그런 다음 이 체크 표시를 클릭하여 자르기를 완료합니다. 이제 내용인식 채우기를 사용하여 물을 채워 넣어 보겠습니다. 이 모든 레이어를 모두 작업해야 하므로 하나의 레이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레이어에서 배경으로 이미지 병합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자동 선택 툴을 사용하여 이 빈 공간을 선택합니다. 이 공간을 클릭하면 이 영역이 자동으로 선택됩니다. 내용인식 채우기를 위해 이 선택 영역을 물 쪽으로 약간 확대해야 합니다. 선택 메뉴에서 수정, 확대를 선택하고 5픽셀로 확대합니다. 확인을 클릭하면 내용인식 채우기를 사용할 준비가 되었습니다. 편집 메뉴에서 7을 선택하고 드롭다운 메뉴에서 내용 인식을 선택합니다. 그런 다음 확인을 클릭하면 포토샵은 주의 영역을 분석하고 이에 맞게 선택 영역 안을 채웁니다. 선택 해제를 선택하여 이 영역을 선택 해제하면 이 영역이 마법처럼 물로 채워진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파노라마를 만든 다음에는 현상 작업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이 이미지의 왼쪽을 조금 더 밝게 만들 경우 포토샵에서도 가능하고 이 이미지를 저장한 다음 라이트룸에서 이 작업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포토머지를 사용하여 파노라마 사진을 손쉽게 제작하는 방법을 살펴보았습니다.